우리 송 작가님, 네네. 오늘의 적폐청사는 뭐가 있었습니까? 화력발전소를 과감하게 셧다운하기로 정책을 밝힌 거죠. 8개. 야, 이거 정말 좋다. 네, 이거 근데 정말 좋아. 우리 방송도 나왔었죠, 인터뷰. 네. 네, 지금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59개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맞네. 정말 많네. 네, 그리고 당진 쪽에 몰려 네, 있죠. 그리고 23년도까지 앞으로 한 7, 8년 동안 20개를 더 짓는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력발전소들이 내뿜고 있는 미세먼지 전체 비중이 약 40% 정도 됩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화력발전소만 싹 없애도 미세먼지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추가로 예. 이게 지금 당진에 몰려 있는데 서울 미세먼지의 27%가 당진에서 올라옵니다. 이거 모르셨죠? 왜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 방송에. 이 당진 시장이 강화문에서 단식을 했어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근데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냐면 모두 다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다 중국이 갔다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 개 같은 짓을 했다고.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지. 그냥 중국 욕하게끔만 중국이야.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 사람 가서 막 나무 심고 이 짓 하고 있는. 그러면 이렇게 된 건가? 네. 나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그리고 네. 중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향성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중단됐던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지금 중단시킬 거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단기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은 임기 안에 30년 이상 한 노후한 발전소 10개는 폐쇄를 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준공이 막 시작된 그 공정률이 얼마 안 되는 앞으로 지어야 될 20개의 화력발전소 전면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가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9기 중에 10기가 이제 30년 넘어서 폐쇄를 해야 될 입장인 거고 그 중에 이제 8개를 이번에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중은 적죠. 그것도 6월 한 달만 닫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 전력 수요 예비율이 10%선 여름 되면 이쪽 저쪽으로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닫을 수는 없는데 올해는 6월 한 달 그리고 내년부터는 4, 5, 6월 석 달 동안 미세먼지 많을 때 이걸 닫아가지고 일단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남 지역에 있는 2개는 그 지역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일단은 우선 가동하도록 허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그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요 정도만 줄여도요 전체 미세먼지의 2% 이상이 줄어드는 효과가 납니다. 그리고 이게 가시적으로 보여지면 자 우리가 화력발전소를 없애고 친환경 발전을 해야 된다는 이 논리의 증거가 될 수 있는 거죠. 왜냐하면 아직까지는 화력발전소가 미세먼지의 주범이다라는 데 대해서 우리 그 발전업계나 한수원이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이제 그럼으로 인해서 이번 조치가 이제 일으킬 수 있는 어떤 변화 같은 거 특히 서울 경기 쪽에서는 굉장히 큰 변화가 있을 걸로 기대가 되고 있습니다. 요 부분을 조금 더 이제 확대를 시키자면 나사에서도 인정을 했어요. 우리나라의 미세먼지는 국내 발생 요인이 50 외국에서 건너오는 게 50이라고. 근데 우리가 무작정 모든 미세먼지가 중국 탓이니까 중국 당신들 해결해 라고 말할 수 없는 입장인데 우리가 이번에 이런 자감 노력을 시작함으로 인해서 중국 쪽에도 압박을 할 수. 외교적으로 압박을 할 수 있는 좋은 카드로서 시작이 되고 있다는 그러네. 거죠. 이게 요거는 이번 그 단순하게 발표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앞으로 향후 20년, 30년 안에 전체적인 그 대한민국의 발전 현황을 지금 같은 화력 발전 내지는 원자력 발전을 벗겨버리고 친환경 발전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초석을 이미 놨다라고 얘기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아울러 더불어서 더 감동적인 것은 이번에 이제 그 초등학교를 양천구에 있는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해서 전국에 있는 학교에 11,000군데 있는 초등학교 쪽에다가 미세먼지 측정기를 놔주겠다고 약속을 한 겁니다. 이게 한 600억 든대요. 근데도 불구하고 전부 놔갖고 학생들한테 미세먼지 수치에 따라서 이게 경보를 내릴 수 있는 시스템을 해주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실내 체육을 위해서 간이체육관은 큰 체육관으로 증설해주고 체육관이 없는 데는 간이체육관부터 시작해서 안에다가 뭐 필터라든지 어떤 뭐 우리가 말하는 미세먼지 방지 대책을 세워서 아이들이 실내 체육을 통해 가지고 미세먼지 피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데까지 신경을 쓰겠다라고 오늘 그 연이어서
붙여서 같은 날 이제 공약을 낸 것이죠. 이런 걸 봤을 때는 이게 진정한 실천 의지가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전국의 초중고등학교 11,000곳인데 거기다가 간이 미세먼지 측정기를 설치하겠다. 이제 그거를 이번에 목동에 있는 은정초등학교를 방문해가지고 얘기를 한 거죠. 그렇죠. 근데 이게 지금 3호 공식적인 3호 업무 지시거든요. 이게 뭐냐면 대통령이 취임돼서 실제 공문이 전 기관에 하달되는 걸 의미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업무를 좀 지시한 겁니다. 이게 3호인데요. 2호가 뭔지 아세요? 뭔데요? 인물위원 행정국 재창. 1호가 뭔지 아세요? 세월호 되죠. 아니. 맞잖아. 일자리 창출 아, 요원을 맞다. 만드는 거예요. 이 1, 2, 3호가 모두 다 인간을 중심에 두고 있다. 민생과 직결돼 예, 직결되어 있는 거죠. 그래서 굉장히 높이 평가받고 있는 거예요, 지금. 더불어서 이제 그 광역시 안에 광역 단위로 돼 있는 미세먼지 측정기 숫자도 2배로 늘린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위치도 좀 옮겼으면 좋겠어요. 이게 왜 제가 그런 1, 2, 3호 얘기를 했냐면 왜 3호였을까 생각을 해봤어요. 근데 지금 시내 우리 곰PD는 여기 맨날 두더지처럼 편집하고 있어서 모르죠. 밖에 나가면 정말 10사람 중에 3사람 마스크 쓰고 다녀요. 맞아요. 굉장히 장난 아니야, 심각해요. 장난 아니야. 이 양반이 내가 우리 식구나 뭐 해가지고 마스크 쓰고 다니라고 마스크 그래요? 구입해주고 그리고 저 이번에 어버이날 고향 잠깐 내려갔다 왔는데 고향 갔더니 사람들이 미세먼지 심각성을 몰라. 이런. 그렇지. 그러니까 마스크 쓴 사람이 거의 없는 거예요. 서울은 그래도 굉장히 많은 편이야. 제가요 아침에 용산에서 KTX를 타고 목포를 이제 뭐 자주 왔다 갔다 하는데 가면은요. 야 진짜 아까 당진 이야기 하셨잖아요. 충청도 그 지나갈 적에 옆에 창문으로 이렇게 오늘 뭐 미세먼지 많은 날입니다 할 적에요. 서울에서는 좀 보이잖아요. 충청도 지나갈 때 안 보여. 맞아, 안 진짜 보여. 네. 누렇게 하나도 안 보여. 거기 배추에 콜타르가 쌓여 있어요. 그리고 이제 그 광주 넘어서 이제 나주, 목포 가면 이제 좀 맑아. 거기 그때 가면 맑아요. 그러니까 이 가운데 토막 지나갈 적에 진짜 심각해요. 그래서 그 고향 가가지고 했던 말이 그거였어요. 미세먼지라는 게 발암 물질입니다. 성명과도 같은 겁니다. 마스크 꼭 쓰십시오라고 이야기를 했고요. 그래서 우리 식구들이 다 마스크를 쓰고 다닌다고 하는데 사실 날씨가 더워지면 마스크 쓰는 게 엄청 불편해요. 덥고. 근데 그것을 마스크로 해결될 문제가 사실 아니고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겠다는 거니까 이것도 이제 오늘의 주제처럼 적폐? 사실 적폐지. 아 맞아요. 네, 굉장한 적폐 중에 하나가 미세먼지. 민생 문제고요. 근데 막 트위터 같은 데서는 그런 이야기도 많아요. 이제 젊은이들 정말 돈도 없고 막 이렇잖아요. 알바 지금 시급 10,000원이 되냐 마냐 지금 이러고 있는 상태인데. 이 마스크 매일 한 장씩 일회용이잖아요. 쓰려고 그러면 이것도 돈이 솔찬히 나간다. 국가가 이 문제를 해결을 못 해줄 것 같으면 마스크라도 싸게 지급을 하든가. 난 못 살겠다. 이런 얘기도 되게 많아요. 근데 길거리에 모든 사람들이 하얀 마스크 쓰고 다니면 기분이 이상하긴 하겠다 진짜. 근데 왜 예전에도 일본에서 온 관광객들은요 서울에 그렇게 마스크를 쓰고 다녔었어요. 그럼 우리는 이제 맞아, 되게 외국인들 이상하다 그랬었어. 일본 애들은 우리는 그게 다 저기 때문인 줄 알았잖아. 성형 수술해서 가리는 줄 알았잖아. 그건 아니고 나도 그랬어. 뭐 때문에 사스 뭐 이런 것 때문에 예전에 뭐 질려가지고 저러나 왜 이렇게 유난을 떨어 이러고 살았는데 사실 미세먼지 문제가 동아시아 전체에 굉장히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정부가 제대로 사람들에게 알리지를 않았던 문제가 있는 거예요. 실제 그 수치도 굉장히 낮게 이렇게 해서 알렸던 것도 있고요. 그리고 아까 발암물질 얘기를 하셨는데 발암도 있고요. 또 하나 이제 중요한 것이 이 심혈관계를 망가뜨린다는 거예요. 심혈관계를 망가뜨렸을 때 대표적인 질병이 뇌졸중이라든지 어떤 심근경색 이런 걸로 급사를 하고 수명 자체가 줄어드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이미 연구가 이제 거의 다 나오고 있어요. 얼마만큼 미세먼지가 얼만큼 높아지면은 실제 그 유병률이 얼마나 높아지는가 이런 것이 지금 데이터가 나오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정말 심각한 문제인데 이거를 국내 문제에서 해결할 수 있는 것을 해결하고 그거를 지렛대 삼아서 중국에도 요구할 수 있는 것을 요구하겠다라고 나오는 거는 민생 차원에서 정말 중요한 거죠. 자, 그 다음에 세월호 기간제 교사 순직 인정.
아 정말 눈물 났어요. 근데 이게 그 말 듣고 이거는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다고 해서 바로 처리되는 건 아니고 법령도 만들어야 예. 되고 등등. 제가 최근에 들었던 이야기 중에 그 인천공항공사 정규직화 한 거 있잖아요. 예. 알고 봤더니 이런 게 있더라고. 정규직으로 만들면 비용이 덜 든대요. 맞아요. 이런 그게 무슨 말이냐면은 비정규직을 하면 영역 그걸 주잖아요. 중간 마진. 그 중간 마진이 10% 정도 된대요. 맞아요. 유명 회사에서 예. 그러니까 실제로 정규직화 시키면 월급은 더 적게 들어간다는 거야. 제가 결국- 그 얘기를 하나만 단적으로 드릴게요. 제가 소속된 자치구에서 반은 청소 용역을 줬고요. 반은 직영으로 했었어요. 근데 이게 비교가 되잖아요. 근데 용역을 준 데는요. 청소하시는 분이 100에서 150이에요. 월급이. 예. 그런데 여기에서는 300만 원을 줘요, 1인당. 그럼 중간에 어떤 새끼가 처먹어요? 그 소개한 놈이 먹는 거죠 업체. 그냥. 업체가 처먹는 거야. 파견 업체. 그래서 지금 시장님 오셔가지고 다시 직영으로 돌려라 이렇게 지금 돌리고 있는 거거든요. 가운데 놈만 배 채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처럼 심지어 우리들 때는 없었던 기간제 교사라는 게 있어가지고 수학여행을 같이 갔는데 돌아가신 분도 선생님도 어떤 분은 순직 인정받고 어떤 분은 인정 안 받았는데 이거 문재인 대통령은 거기에 대해서 예전부터 순직 인정해야 된다는 쪽이었기 때문에 주장이었었죠. 요건 정말 이거는 박근혜도 이거 되게 쉽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였었거든. 자기가 무슨 뭐 우리 생각하는 것처럼 진상 은폐 뭐 이런 차원이 아니었다고 하면 이거 순직 인정하는 거랑 무슨 상관이 있어요. 자기 입장에서는 더군다나 이 선생님들이 또 학생들 구하다 돌아가신 분도 있고 근데 이거를 순직으로 인정 안 하고 이게 업무 지시 이제 사후 명령인 건데요. 이게 박근혜는 900일이 넘도록 이거를 진행을 안 한 거고요. 정확한 날짜가 뭐 969일이라고 하는데 969일 동안 할 수 있는 거를 안 했던 거고 비약을 예. 하나 처먹고 있을 때 문재인 대통령 5일 만에 이걸 지시를 해갖고 변경을 요청한 거거든요. 근데 나는 이게 하게 되는 게 그렇게 어려운 일인가에 대해서 늘 의심했잖아요. 도대체 교육부 쪽에 야 그거 좀 신경 좀 써. 그거 제대로 되게끔 해 하고 누가 장관 정도만 누가 얘기를 해줬어도 처리가 될 문제 같았는데 어느 누구도 그 서술에 무서워갖고 누구도 그걸 제안을 하거나 건의를 하지를 못했던 게 지금 우리 그러니까. 공직사였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제가 아까 우리 적폐 얘기도 했는데 순직 기간제 교사 때문에 얘기를 드리는 건데 우리는 더 나아가서 이렇게 요구해야 돼요. 기간제 교사들도 정규직 교사처럼 모든 처우를 동일하게 하라. 이게 이번 참에 차라리 법으로 제정을 해버린 게 나아. 맞습니다. 이게 소방관 관련해서 언급도 있었고 거기에 대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저는 이번에 충격이었어요. 네. 소방관이 비정규직 있는지 몰랐어요. 그러니까. 저도 일부가 몰랐어요. 있다는 거죠. 일부가 있다는 거예요. 지금 충격 먹었어요, 저.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처우, 그러니까 국가를 위해서 일하고 또는 처우는 둘째 치더라도 희생이 됐으면 당연히 거기에 대한 책임은 지는 게 맞죠. 무슨 제도적인 상황에서 기관제로 나눠 있을 수 있지만 정식 교사는 보상을 받을 수 있지만 기관제는 받을 수 없다 그러면 아니 그거만치 심한 인간적인 차별이 어디 있어요. 그것도 맞습니다. 순직하신 분이잖아. 뭐 이거는 진짜 대통령이 갖고 있는 의지, 제왕적 대통령제라는 말을 30년 전부터 썼는데 그래서 선거 때마다 줄였어요. 그들이 그 권력을 줄였다고. 그렇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사실상 가능해. 참 부러운 자리긴 합니다. 근데 이게 사적으로 쓰면 안 되고. 아니 그런데 이런 지시가 국가적으로 위험이 되고 시행될 수 있었던 건 포괄적 상식에 준하기 때문이에요. 맞습니다. 네, 예. 그거 맞고요. 지금 우리 전력 수요 예비율이 10%선 여름 되면 이쪽 저쪽으로 떨어지니까 전체적으로 다 닫을 수는 없는데 올해는 6월 한 달 그리고 내년부터는 4, 5, 6월 석 달 동안 미세먼지 많을 때 이걸 닫아가지고 일단 미세먼지를 최대한 줄여보겠다는 거예요. 그것도 전남 지역에 있는 2개는 그 지역 전력 공급을 위해서 일단은 우선 가동하도록 허가를 한다는 거죠. 그럼 그게 무슨 효과가 있을까라고 이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시는데 요 정도만 줄여도요. 전체 30년 이상 한 노후한 발전소 10개는 폐쇄를 한다. 그리고 점진적으로 앞으로 준공이 막 시작된 그 공정률이 얼마 안 되는 앞으로 지어야 될 20개의 화력발전소 전면 재검토한다라는 내용이 이제 주가 돼 있는 거고요. 지금 있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은 59기 중에 10기가 이제 30년 넘어서 폐쇄를 해야 될 입장인 거고 그 중에 이제 8개를 이번에 닫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비중은 적죠. 그것도 6월 한 달만 잡기로 했습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이 개 같은 짓을 했다고. 그래서 자기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면서 그렇지. 그냥 중국 욕하게끔만 중국이야. 만드는 거야. 그리고 거기 사람 가서 막 나무 심고 이 짓 하고 있는. 그러면 이렇게 된 건가? 네. 나 그거 하나 물어보고 싶은데 지금 화력발전소를 중단하면 대안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리고 네네. 중단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뭔가 다른 방향성을 잡아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면 그게 이제 노무현 정권 때 중단됐던 그 태양광이라든지 이런 쪽으로 대안을 생각하고 지금 중단시킬 거 당연히 아니에요. 그러겠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그 단기적인 내용이 아니고요. 일단은 임기 안. 우리 송 작가님 네네. 오늘의 적폐청사는 뭐가 있었습니까? 화력발전소를 과감하게 셧다운하기로 정책을 밝힌 거죠. 8개. 야 이거 정말 좋다. 네, 이거 근데 정말 좋아. 우리 그 저기 방송도 나왔었죠 인터뷰. 네. 네, 지금 축하드립니다. 대한민국에는 59개의 화력발전소가 있습니다. 맞네. 정말 많네. 네, 그리고 당진 쪽에 몰려 네, 있죠. 그리고 23년도까지 앞으로 한 7, 8년 동안 20개를 더 짓는다는 발표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이 화력발전소들이 내뿜고 있는 미세먼지 전체 비중이 약 40% 정도 됩니다. 와. 그러니까 사실 화력발전소만 싹 없애도 미세먼지 반이 없어지는 거예요, 우리나라 안에서. 추가로 예. 이게 지금 당진에 몰려 있는데 서울 미세먼지의 27%가 당진에서 올라옵니다. 이거 모르셨죠? 왜요? 내가 지난번에 얘기했었잖아, 방송. 이 당진 시장이 강화문에서 단식을 했어요. 이걸 알리기 위해서. 근데 정말 이게 얼마나 우리가 잘못 알고 있냐. 모두 다 우리 방송에서 얘기했잖아. 다 중국이 갔다 오는 것처럼. 그러니까 우리는 아무 문제 아무 문제 없는 것처럼. 이